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8일자 토요일이고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제목은 집값 오를 것 심리지표 회복세 빨라진다. 그래서 부동산 심리지표 봐보니까 주택가격 전망 CSI가 올해 1월 91%에서 3월에 83%, 그래서 5월에 다시 93%로 상승했고요. 매매 수급 동향은 서울이 1월에 86%, 3월에는 80%, 6월에도 80% 좀 상향했네요. 그 다음에 KB 부동산 매매 전망 지수는 1월에는 80%, 3월에는 81%, 5월에는 85%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은 주택가격 전망 CSI, 감정원 수급 동향 등 반등. 3월 83%, 저점 5월 93%, 6개월 100 이하 넘을 것. 5월에 수급 동향 80.3% 올라. 매매가 지수 3월 이후 상승세. 심리 올랐다고 꼭 오른 것 오르진 않아. 추가 규제 때는 다시 침체. 가능성 이렇게 소점이 달려져 있고요. 부동산 컨설턴트 아기곰 필명. 주택시장 규제 금매력은 기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과거에도 금융위기 시절을 포함하여 7개월 이상 비액 이하였던 적이 없다며 현재 6개월치에 와 있고 시장을 반등하게 있어 다음 달 이후로 100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 CSI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선행지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영광 대우 컨설턴트 빅데이터 연구원은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금리도 상승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고 여러 상황이 주택가격 전망 CS가 반등하는 데 작용했다며 주택가격 전망 CSI는 선행지표 중에서 권위 있는 지표로 이 지표가 반등하며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는 데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조 연구원은 100이 넘어가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은 자명하다고 전망했고요. KB 부동산 리브원에서 발표하는 매매가격 전망 지수도 3월 반등에 성공해 4월, 5월에 큰 상승 흐름이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네요. 심리지표 회복 상승으로 이어지나 고중석 동국대 개민교수 저금리 기조에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태라 시장 상승의 여력을 항상 품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주택가격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최영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 전망 CS가 정확도가 꽤 높긴 하지만 그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심리가 상승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추가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주택시장은 다시 침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말했고요. 더봉 성동 중구 아파트값 상승 전환했다고 부동산 114에서 말하네요. 감정원은 서울평균 0.02% 하락했다는 소정을 달렸고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해서 투자까지 부동산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해서 한경TV 부동산 엑스포 개막할 거고요. 내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부동산 종합 박람회의 2019 부동산 엑스포가 7일 개막할 예정이고요.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엑스포 코엑스 CS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TV가 주최하고 그 다음에 빠숑의 김학렬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이 총 출동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 규제 강남 여의도 후분양 꿈틀하고 있고요. 여의도 MBC 부지 개발사 오피스텔만 선분양한 후 아파트 후분양 검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반포 구성 총회에서 논의 조합 부담 커져 실행은 미지수인데 인근 시세 반영한다는 분양가 들쑥날쑥 지역 기준 안 고쳐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도시보증공사가 지금 어제자 뉴스로 발표했잖아요. 새 아파트 분양가 기준 주변 시세 100%를 넘지 못하는 내용으로 된 심사 기준을 발표했지만 분양업계에서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반응입니다. 비교 사업장을 정하는 지역 범위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비교 사업장 기준은 적용 순서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1년 이내 분양 기준, 1년 초과 분양 기준, 준공 기준들 순서로 구체화했지만 지역 범위는 선언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역 기준과 인근 기준은 나뉘어 상황한데요. 인근 기준은 사업 반경 1km 이내, 지역 기준은 사업장 해당 자치구 범위를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허그가 이 기준을 혼용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옆에 강남구인데 서초구까지, 송파구까지 반영을 하는 거고, 어떤 구는 분양할 단지부터 1km 이내만 하고, 근데 그것을 주목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허그가
시장 사양에 따라서 반발이 심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정부에서 눈치 주거나 뭐 하면은 1km 이내로 정하고 별로 반발이 없을 것 같으면 뭐 인접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무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여의도에서는 봐보면 평당 분양가를 한 4천만 원 정도 할 시즌인 것 같은데 금액이 높을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 눈치를 주자 1km를 뭐 적용시키려고 하는가 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1km 인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3,400만 원을 더 넘지 못할 것이다. 이래서 지금 조합 관계자들이 언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인근 지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인근 구를 의미하는지 인근 동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지금 뭐 싸울 것 같고 또 그런 문제로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후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신천 센트럴 자이 분양합니다. CS건설이 이달 대구 동구 신천동 193-1의 1원에서 신천 센트럴 자리를 분양하고요. 2층 이상 지하 2층, 지상 29층 80에서 550가구 분양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7개월 만에 최저치가 됐고요. 강남구 이주 연쇄 부합세, 경기 일산은 하락세 지속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강남, 마포, 서울로 나와져 있는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2에서 0.5 하다가 지금 현재 지금 6월 3일까지 쭉쭉쭉 0나 마이너스 0.02까지 지금 상승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설에 나왔네. 한국경제신문에 불공정 반발 부르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너무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 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이나 105%로 낮췄고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시 등 전국 34개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다. 건설사가 허그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허그 분양가 상한 기준은 사실상 강제 규정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인기 주거지역의 분양 아파트가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자 공기업인 허그를 앞세워 차단해 놨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 집값 등의 진원지를 지목한 각종 규제를 쏟아냈어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종합 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이어 분양가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 기준은 반경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지금보다 최대한 10%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정부 구도가 기대된 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신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더 벌어져 로또 청약이란 게 거시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통제까지 강화되면 고가 로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만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가뜩이나 현금 부자들이 인기적인 미각분을 쓸어남는 이른바 줍줍 죽고 또 줍는다는 이 줍줍 행사가 성행해 무주택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대래 재산가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 일본도 분양가에서 수혜 정책은 정상기적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집값 급등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여전히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을 투기로 보고 부동산 시장을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주택시장 예고가 심화될 게 뻔하고요.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갈수록 막히고 있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의 주택 공급의 여력을 높여 다양한 계층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서민촌의 주택 정책일 것이다 라고 이거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보시면 서울에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문재인 정부를 엄청 싫어했는데 요즘은 도리어 많이 좀 좋아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소문은 또 소문이겠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이시죠? 부동산 가격을 국가가 뭐 대출 규제를 잡고 그 다음에 뭐 그 분양으로 잡고 또 분양 보증서로 잡고 분양 뭐 물량 속도 조절로 잡고 뭐 잡고 계속 잡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는 그 정부가 잡힐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 정부에서는 잡힐 수 있겠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 어떨까요?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뭐 한나라당으로 바뀌든 그 다음에 뭐 더민주당에서 다른 대권 후보자가 나오든
아니면 바른정당에서 나오든 뭐 민평당에서 나오든 뭐 어떤 당에서 나온 거다 상관없이 뭐 정의당에서 나오든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왕창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면 제가 보기에는 같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규제를 싹 풀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은 그 최저임금도 절대 이 정권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잘했든 잘못 안 했든 뭐 이제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어찌됐든 결과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결과는 초토화되니까 다음 연도에는 그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그 금액을 뭐죠 최저임금을 아예 안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이 좀 흘러나오고 있죠. 아니면 뭐 1, 2% 정도 흘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바뀌면 거기에 보좌진도 다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같은 당이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잘못한 정책을 내가 해서 현직 대통령이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아마 그 다 용도 폐기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정권은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 누르겠죠. 그러면 잡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뭐 행운이겠죠. 반대니까. 그리고 공급량이 줄어서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오르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신지 이거는 그냥 부동산 뉴스라서 보시고 각자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